자기소개 안 하고 해도 되는 거예요? 자기소개 없이 속 들어갔는데 자기소개 없이 해도 되는 거예요? 아, 저는 이쪽을 보고 하면 되나요? 자기소개는 다 아는 거죠. 뭐. 아, 그런 거예요? 모르는 사람 아, 네. 대한민국에 없어요. 다 아는 거지. 이런 모습까지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편집자들 마음에 들어요. 아, 네, 좋네요. 아니, 좀 가볍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맨날 너무 딱딱하게 그래요. 진행해가지고. 딱딱할 네. 필요가 없죠. 제가 청바지를 입은 게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뉴스에 나온 이유가 그 청바지를 입어서 논란이 된 게 아니라 청바지를 입은 게 아무 논란도 되지 않아서, 과거에는 이제 백바지를 입고 갔을 때 논란이 됐었는데 이제 국회는 청바지를 입어도 괜찮은 국회구나 라는 걸로 이제 뉴스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또 그 와중에도 조금 그런 것들을 또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서, 네. 사실 저는 일하기 편한 복장을 입었을 뿐이고, 그리고 요즘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양복을 입고 일하지는 않잖아요. 굉장히 그거는 화이트 칼라 입장에서 그런 것이고, 아직도 그 복장에 이렇게 FM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 보면 좀 그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국회 여의도 와서 남들이 나를 낯설게 본다는 거를 많이 느낍니까? 어쩔 줄 몰라요. 대할 때 보통은 이제 50대 중년의 어떤 남성 정치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대해야 할지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가끔 이제 본회의장 갈 때 네. 붙잡히거든요. 의원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혹시 내가 이제 배지를 안 하고 와서 혹시 걸렸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좀 젊은 여성 의원분들께 이 이야기를 하니까 배지를 하고 있어도 걸린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좀 젊은 여성 정치인이라는 게 낯선 거죠. 굳이 정치를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사실 뭐 공부 잘해서 뭐 좋은 대학 가서 뭐 좋은 직장 가서 뭐 결혼해서 해놓고 살아라 하는 그 평범한 삶의 라인을 이제 저도 요구받으면서 살아왔었는데, 직장에 갔더니 침묵을 강요하고 좀 부조리한 게 많더라고요. 제가 다녔던 이제 게임업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시간 노동을 많이 시키고 좀 수평적이지 않은 소통 문화를 가지고 있고, 신입사원들 이제 워크샵에서 춤추게 시킨다든지 뭐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혼자서 이야기하니까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고자 했었고요. 그 뒤로 회사를 나와서 또 보니까 노동조합을 만들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았는데, 사실 그건 그 회사 안에서만 조금 해소가 될 뿐이고, 노동조합이 없는 여전히 많은 회사들이 있고, 결국에는 좀 정치로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회를 국회 앞에서 한 적이 있어요. 뭐 자주 하죠. 그런데 문득 이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국회 당을 넘어서 들어가질 않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 안에 내가 들어가서 하면 안 될 이유가 있나? 그런 생각들이 들었고, 그때 이제 정치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걸 질문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박원순 전 시장 조문 관련해서 본인이 옛날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내에서 저도 이제 뭐 성희롱 피해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사회초년생일 때였고, 그때 이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것도 사회생활인가? 나만 좀 참고 말지 뭐 하면서 넘어갔어요. 넘어갔더니 이제 저희 후배가 또 성희롱 피해를 겪은 거예요. 내가 그때 침묵해서 이 일을 겪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겪었구나 하는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어떻게 용어로 따지면은 뭐 페미니즘 정치의 뭐 시작이고 구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본인의 의정 생활 가운데 그러한 방향의 어떤 페미니즘 측면에서 뭐 법안을 발의한다든지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시죠? 정의당 5대 법안 중에 비동의 강간죄 개정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비동의 강간죄. 네, 기존의 그 강간죄 그 성립 여건을 보면 폭행과 협박을 구성 요건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폭행과 협박도 현저히 저항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을 하고 있어서, 사실 많은 피해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어요. 동의 없는 성교를 강간으로 규정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말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뭐 11개 주라든지 유럽의 여러 나라들, 사실 그 국제적으로도 그 동의 없는 것에 대해 규정하도록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사례는 이제 무수히 많이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적용을 할 때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그게
의원님이 추구하는 제1호 법안이 됩니까? 당의 1호 법안이죠. 제가 이제 당시 경선할 때 1호 법안은 포괄임금제 폐지 제도화였고 이것은 장시간 노동과 관련된 네, 법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핵심적인 단어가 결국은 노동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노동을 해서 돈벌을 하고 가족도 먹여 살리고 본인의 가치 실현도 하고 그러는데 본인 지금 어떤 노동을 하고 있죠? 입법 노동을 하고 있죠. 입법 노동. 입법 노동은 어떠한 절차를 갖습니까?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우리의 일상을 바꿔내는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법안이라는 건 굉장히 딱딱하지만 우리 곁에 있는 것이죠. 완벽한 세상이라는 거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 제가 조금 더 개입해서 이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의 청년 가장 큰 문제점, 어려운 점을 뭘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공정에 대해서 저에게 많이들 물으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공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숨이 막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공정 사다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정하게 경쟁해서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는 것을 계속 해야 하는 것이 너무 아득바득 살아내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사회 온갖 것들이 이제 경쟁하게 만들잖아요. 뭐 주거, 교육, 뭐 갖가지 것들이 있죠.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으냐라고 질문을 들었을 때 저는 설명이 필요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사회. 평범하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와서 이제 대학을 가서 근데 그것도 이제 꽤 잘해야 돼요, 공부를. 꽤 잘해서 꽤 좋은 대학을 가서 꽤 좋은 대기업의 정규직이 되어서 그렇게 이제 뭐 결혼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 이 루트 중에서 하나라도 벗어나면 너 왜 그렇게 사니? 너 이상한 거 아니야? 너 왜 결혼 안 해? 너 왜 뭐 그래? 너의 정체성 왜 그래? 약간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수많은 청년들이 아득바득 경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설명하지 않고도 내가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너 왜 그래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